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 걸음 하셨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어린이날 특집, 특히 이 동강 권호찬 선생님의 전통 어린이 복식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도 다 어린이셨던 때가 있었을 테니까요. 그때의 어떤 즐거움, 추억 이런 것들을 전통 복식과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머리에 장신과 하나라도 이게 어디에 닿는지 무슨 옷을 입었을 때 착용하는 건지 모르는 것을 저는 일목요연하게 전문가의 고증을 받아서 그 옷에 입을 때는 어떤 장신구 어떤 옷을 입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70여 점의 작품을 해서 책도 출판하게 됐고 오늘 여기에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것은 30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작품을 볼 때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건 실제 옷이 아름답고 보기 좋고 예쁘지만은 실제 그림은 모든 걸 배제한 상태에서 가장 아름답고 보기 좋은 선, 꼭 필요한 선만 제가 찾아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단순하지만 오히려 확 마음에 와 닿고 여러분이 아마 감상하는데 큰 이해를 돕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련해준 나누의 형나옥 대표님 또 진흥연구원의 박현주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자리와 이런 그림과 더불어 이런 소품까지 같이 하겠다는 것은 감상하는 여러분한테 큰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한복을 이제 입는 옷에서 벗어나서 좀 더 콘텐츠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래서 그런 방법은 미니어처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복식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정보화하고 디지털화해서 요즘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그 IT 세상에서 아주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서도 이런 컨텐츠들을 좀 더 활용을 해서 다양하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선생님 70점이면 저도 뭐 거의 다른 한 70점 정도 같이 해서 좀 더 메모드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작은 걸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디뎌 볼까 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책이 바로 이 모든 것의 본산입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한복을 입고 왔는데 예쁘나요? 전통 어린이 복식화 전시로 동강 권호창 선생님의 우리 초상화를 다시 선보이게 되어 기쁩니다. 선생님의 그림을 담아 책을 출간한 후 오늘의 어린이들이 우리 옷을 입고 그림 속의 옛 어린이들과 대화할 수 있다면 큰 선물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이 바람으로 출판 콘텐츠 다중활용 사업화 과제의 전시를 제안하여 선정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후원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뿌리를 알고 역사를 알면 삶의 무게와 깊이가 있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전통 문화생활을 출판하는 데 매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서 K-팝, K-푸드뿐만 아니라 K-과학, K-컬처까지 그 뿌리는 한없이 뻗어나가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전통을 살려가시는 동강 선생님께 감사와 함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복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는 박현주 한복기술진흥원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시기획팀 박선혜 박사님, 송경남 박사님, 형양자 실장을 소개합니다. 이분들의 창의력과 헌신으로 이 자리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분들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특별한 전시 전통 어린이 복식화전 오픈을 시작하겠습니다. 셋.
제가 작품을 70여 점 하면서 제일 감명받았던 게 도대체 아이들 입을 때 퍼대기를 하는 이 천혜를 이런 게 있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아이들을 위해서면 아이들의 그 누비를 한 퍼대기를 하고 훗을 해가지고 이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걸 그것도 또 다름에서 아름다운 수를 넣어가지고 했다는 게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니와 아이의 그 시선이라든가 전체적인 구도면을 제가 창의해서 이 작품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전시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작품은 어린이의 그 5가지의 복식머리가 들어있는데 이 오곡의 그 쌀을 넣어가지고 애들의 그 부귀영화와 풍부한 그 재물을 상징하는 역시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의 차에서 뒷모습으로 재현한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 깊은 이 색상은 이 비단에다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 궁중에서 그리는 임금님을 그리는 그 초상화의 기법, 재료 그런 걸 잘 인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색, 즉 말해서 유물과 똑같이 색을 내기 위해서는 뒤에서도 배치를 하고 처음부터 이 색을 낸 게 아니라 2번, 3번 반복해서 이 색을 창조해낸 겁니다. 역시 제가 아이를 보통 먼저 그리고 옷을 입히는데 제 그림들은 옷이 박물관에 있을 때는 그 옷이 몇 살짜리라는 걸 가늠해가지고 4살짜리 오시면 4살짜리의 어린이 모습을 찾아서 이렇게 착의한 상태로 모습한 작품입니다. 역시 이건 단국대학교 석수미술박물관에 있는 수조골이라는 건인데 각 박물관에 가봐도 서울 민속박물관하고 이 아기머리, 종종머리라는 이 아기머리가 어렸을 때 길게 따지 못하니까 하나하나 따서 뒤로 이렇게 둘러맨 이 옷인데 너무 귀여워서 이대로 제가 재현했던 작품입니다. 이 옷들은 대부분이 박물관에 여쭤보니까 역시 섬유를 해놓으니까 박물관 가장에서 보관하기는 어려우니까 박물관에 기증을 해가지고 박물관에서 유물 처리해서 보관하는 그 유물을 보고 제가 재현을 한 겁니다. 네. 흑백 사진이 영친왕, 영왕이라고 했는데 일본에 11살에 일본에 가기 전에 공정책을 입은 모습인데 흑백 사진을 가지고 복식 영광인데 고증을 받아서 이대로 색을 냈습니다. 우리가 원단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실제 이 그림에서는 이 근접하게 그 문양이라든가 색상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 역시 덕혜옹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흑백 사진이 남아 있는 건데 그 흑백 사진을 가지고 했습니다. 독수궁에서 우리나라 최초 유치원을 했을 때 그 흑백 사진이 유치원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고 제가 이렇게 재현을 한 겁니다. 원삼이라고 그러는데 이 녹색 원삼을 입었을 때는 쪽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쪽두리를 쓰느냐는 걸 제가 역시 고증을 받아서 재현한 겁니다. 여기에 문양을 보면 우리가 실제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 자세를 취하면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데도 있지만 그림은 역시 숨어있는 구석구석까지 다 살려서 그릴 수 있다는 게 우리 기법의 장점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 옷이 실제 유물이 지금 국립공원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그 색상이 너무 아름답고 수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유물을 몇 번씩 가서 보고 확인하고 했던 게 바로 이 색상입니다. 이 색상을 내기 위해서 한두 번 해가지고 이 색을 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밝은 색을 해도 전통 기법인 뒤에 배채법이라 해가지고 앞에서 해도 안 되면 뒤에서 더 무거운 색, 뒤에서 더 밝은 색을 받쳐줌으로 해서 원색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이 기법의 장점입니다. 예. 역시 왕실이 입던 오방색 두루마기입니다. 오방색 두루마기에 문양이 있다는 것도 제가 해서 이 두루마기의 나이가 몇 살이냐는 걸 제가 사이즈를 보고 이게 한 5살 아니면 6살 추석 명절에 독수궁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그 아이들을 다 찍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닮지 않게, 왜냐하면 특정인을 닮게 하면 그래서 닮지 않게 그리는 게 초상화는 꼭 닮아야 되는데 닮지 않게 그리는 작업이 제일 어려웠었습니다. 예. 역시 여기는 까치 두루마기를 해서 색동의 두루마기입니다. 여기에 사귀삼이라고 분홍색 사귀삼인데 이거는 숙명여대학교 있는 입니다. 여기에 복권을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래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신발도 태사해, 당해 뭐 이런 다 있는데 다 달리하고 그 옷과 잘 어울리게끔 제가 찾는데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녹색 사귀삼입니다. 여기는 또 이렇게 이 보십시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그럽니다. 이왕 그런 옷이 머리도 좀 옛날같이 이렇게 뒤를 따서 한다든가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현대아득 했냐. 근데도 얼마든지 이런 옷을 재현해서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옷, 머리 스타일도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400년 된 미라가 발견됐는데 그 미라가 옆에 보강품으로 이 옷이 몇십 벌이 나왔습니다. 그 미라를 얼굴 하는 그 조영진 교수님이 마네킹을 만들어서 그 옷을 복원해 옷을 입혀서 당국대에 가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네킹의 그 옛날 옷을 재현해 입은 그 미라의 모습을 저는 생명을 부르는 살아있는 어린이를 한번 그려보자 해가지고 입은 누비의 중치막 입은 아이로 이렇게 재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은 제가 창작한 게 아니고 그 미라의 골상을 측정해가지고 골상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마네킹으로 재현했는데 그 마네킹을 가지고 제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재현한 그림입니다. 여기 또 숙명여대 대학교인데 이게 너무 이 방영 해가지고 요거 우리가 보통 이 증명이라 그러면 이렇게 봤던 것 하잖아요. 여기는 둥글게 해가지고 이런 전복을 입어가지고 이 호건 어린이들의 호건은 우리가 그 사나이 아이로서 좀 맹하고 또 상징적인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호건을 쓰고 이거 복권을 또 쓰지만은 이 호건은 어린아이들 민간에서는 어떻게 여기다 이런 문양을 입고 색상도 튀지 않게 이렇게 아름답게 했다는 건 제가 깜짝 놀라서입니다. 하면서도 과연 그림으로서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엄청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했는데 그대로 그 어머니들의 그 색상의 배열이라든가 그 상식적인 그 색감의 그 조화라는 걸 따라가긴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 작품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건데 이 호건을 쓰고 한번 보십시오. 이런 문양을 이렇게 하는데 왕실에서는 이런 문양을 못 씁니다. 사례부가에서는 천을 하나 버리지 않고 다 모아놨다가 할 때 일일이 하나하나 다 끼워가지고 이렇게 배열을 해서 이런 색상을 만든다는 게 너무 아름답고 해서 역시 여기에 신발도 태사를 신고 이렇게 재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심중복의 그 미인도를 보면 허리 침축 올라가고 치마 당이 보이지만 그런 옷 스타일도 벌써 어린애들 있고 배시 댕기라고 박물관에 가면 다 있는데 도대체 그게 어디에 하는지 무슨 단추냐 무슨 액세서리냐 뭐 이렇게 모르는데 머리에 이렇게 땡기 대가서 장식한다는 것도 저걸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 문양을 상식적으로 넣고 칠보 그 색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거 배시댕기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하고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참 두루마기 색상이 너무 아름답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잔물 물림이 이렇게 문양이를 해가지고 이런 것도 역시 그 다 일일이 다 기어가지고 하고 아마 여기 복식 재현했는데도 바느질 일일이 다 해가지고 저렇게 재현은 실물도 있습니다만 이 어머니들 이렇게 했다고. 여기에도 배시댕기라고 저 배시댕기하고는 또 모양과 색상이 또 다릅니다. 그 다음 여기에도 역시 아까 치맛자르고 하고 여기에 모자 쓰고 장식을 쓰고 뭐 여기에 조금이라도 그 그림상으로 구도상으로라든가 예쁘게 하기 위해서 신발도 조금씩 보이게끔 해서 어색하지 않게 해서 아이들의 모습을 재현을 했습니다. 역시 이 수조골이라고 해서 색동 수조골이 색동에다 수를 이렇게 아름답게 놨으니 얼마나 공략.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수놓자면 하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 재현을 못한답니다. 얼마큼 걸리냐 어떻게 하느냐고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정교하게 하느냐 하니까 더 신경을 쓰고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치마색을 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염색하시는 분 저 색을 어떻게 냈냐고 하더라고요. 염색하는 사람도 이 색을 어떻게 내기가 힘들었는데 선생님 어떻게 그림으로서 이 색상을 내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했지만 조선 왕조 시대 때 도화서에서 어진을 그리고 공신상을 그릴 때에 그 섬유의 그 옷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게 다 비단입니다. 비단을 짤 때에 배틀에서 가공을 하고 생비단을 그대로 악여와 백판을 섞어서 포수를 한 상태에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번지지 않고 수명이 오래 가고 또 물감을 착색을 해도 물감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착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을 내기 위해서 이게 한두 번 아마 7번, 8번을 채취한 게 이 색이 나옵니다. 그럼 앞에서만 7, 8번 한 게 아니라 뒤에서 우리가 배치라는 기법으로 뒤에서도 몇 번 반복해 칠해서 이 색이 내 마음에 유물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을 때 수업해서 바로 그 경험입니다. 예.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당국대학교에 있는 두루마기인데 너무 이뻐가지고 이 두루마기만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이 볼키라 해가지고 볼이 겨울에 방한용으로 추우면 귀와 볼을 가리기 위해서 볼키를 쓰고 세상에 이 토수를 해가지고 손목이 시리면 시리지 말고 이러만 길이를 손목에 차는 이 토수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 색동 문양을 넣어서 좀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박물관이가 그것만 나는데 저기 뭐 하는 데인가 발목이 싣는가를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토수였어요. 그 안에 이 와침만 저 색동 있지 이 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쪽만 색동을 넣어서 저렇게 아름다움을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화여대 박물관인데 여기에 토수도 이렇게 문양을 놨는데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 옷에 저 모자를 썼을 때 저 토수를 보여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서 제가 이 두 작품을 토수의 상징으로 해서 재현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방한 모자를 쓰고 볼킬 해가지고 기마개와 볼을 따뜻하게 하고 이 탈에 벗어내가지고 벗어내도
이 술을 놔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술을 놨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작품입니다. 역시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앞뒤 작품을 했는데 앞모습만 했는데 나중에 뭐 이 뒷모습의 수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앞모습만 해가지고 안 되겠다. 똑같은 인물이지만은 똑같은 키에 똑같은 색으로 뒷모습의 굴레의 뒷모습의 아름다운 수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 뒷모습도 이렇게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까지 이렇게 화려한 복식을 입힐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문화가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문화를 우리가 향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바로 그러한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감각이나 전통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한류의 뿌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인사동에서도 봤지만 이번에 또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직접 옷을 입고 또 이렇게 옷까지 같이 전시하니까 또 새롭고 또 이런 선생님의 어떤 작품이 또 이 자리에서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작품을 이 좋은 작품을 여기서 끝냅니까? 전국으로 아니 해외로까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깝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리신 동강 선생님의 위대함, 표현력, 경의를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냥 그림이나 드라마에서 봤었던 이런 장면들인데 이걸 실제로 이렇게 입었었던 옷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져서요. 저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더 이런 전통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것 같아요. 성인이지만 입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좀 어른 복식 좀 그 화전도 한번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좀 이런 그 한복이 좀 더 어른한테도 조금 더 우리가 좀 보편화될 수 있도록 좀 관계자분들이 좀 해주시면 일반 대중 입장에서 더 좀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복이 우리나라의 뭔가 더 대표적인 살짝 그런 옷이다 보니까 더욱더 드레스보다 더 예쁘고 뭔가 되게 옛날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실제로 입어보니까 더 좋았어요. 전통 어린이 복식화 책을 출간했어요. 이 책을 출간하고 났더니 많은 분들이 이 옷을 입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었을까? 또 이 옷은 실제 입어보면 어떨까? 굉장히 그 궁금증이 옷을 입어보고 싶다. 또 그 옷이 실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옷과 지금의 아이들에게 이런 옷을 입혀보면 어떨까 이런 궁금증이 참 많았었어요. 그러던 중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 출판 콘텐츠를 활용해서 다중 활용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를 했어요. 많은 경우 책을 냈다고 하면 영화를 찍는다든지 또는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든지 주로 이 이야기를 활용해서 다중 활용을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더군요. 근데 저는 이 그림을 활용해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꾸로 이 책 속의 아이들을 바깥으로 걸어 나오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아이들하고 지금의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 방법을 생각해서 제가 다시 거꾸로 전시를 제안했고요. 그리고 전시를 제안해서 그 전시하는 그림 속의 아이들에게 옷을 입혀서 보여주고 그리고 실제 와서 아이들이 그 옷을 입어보고
자기가 입은 아이들이 그림 속의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제안을 했더니 이 공모를 한 측에서 너무 반가워했어요. 그리고 실제 더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싶은데 지금 좀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많은 지원이 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 공예로 이 지금 옷들을 만들어야 해요. 그 옷감에 이 프린터도 다시 해야 하고 또 여기 금박도 찍어야 되고 자수도 놓아야 되고 한 땀 한 땀 바느질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하시는 분들의 공들이 너무 컸고요. 우리나라 지금 전시장에서 전시를 하는데 동양화를 그릴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지금 부족해요. 지금 이게 걸려 있기는 하지만 여기 지금 서양화 그림을 그리는 그 기본 시설 속에서 우리 그림을 그려야 했고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여기 지금 우리 동양화 그림을 잘 살려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책을 만들 때도 이 동양화 그림을 잘 구현해서 인쇄해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희가 이런 인쇄 자체가 거의 서양화의 기본으로 책을 만들어야 하는 이 상황을 저희가 응용해서 동양화 인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그림들도 마찬가지로 전시하는 과정에 이런 시설의 어려움 또 옷을 만들어내는 장인들이 많이 지금 돌아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솜씨를 살려내는 일, 이런 일들이 이번 일에 복합적으로 어려움이기는 했죠.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화가분, 이 한복 연구가 그리고 우리 전시 팀들의 열정, 헌신 이런 부분들이 다 모여서 근데 오늘 실제 전시를 하고 보니 더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관심이 더 있으신 것 같고 좀 더 이 옷을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 한복을 보급하는 이런 일에도 저희가 일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